ITQ 한글 2016 네오 버전 교재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첫 번째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파일 작성 요령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하기 눌러서 파일은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할 겁니다. 파일의 저장명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는 종류는 A4 사이즈,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에서 용지 여백을 세로에 써있는 4개 숫자는 모두 10으로 지정하고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할 겁니다. 위쪽에서부터 지정할게요. 10, 10, 그리고 왼쪽은 11, 오른쪽 11, 다시 머릿말 10, 꼬릿말 10, 제본 0,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문서는 3페이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는 1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2점 엔터 3번 다시 눌러주고 Alt Shift 엔터 키 같이 눌러주세요. 이쪽에서는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Alt Shift 엔터 키 눌러서 3쪽을 만들어주세요. 3쪽에서는 제목만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제일 첫 번째 칸에 대 앞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에서 책갈피 먼저 선택을 하고 책갈피 이름은 풍력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정렬 기준은 위치로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시 첫 번째 줄로 이동을 해주세요.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영어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는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해주고요. 영어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다시 한글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2개 문단을 블럭 설정해주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에 영어로 소문자 윈드로 입력을 해주고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 그리고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왼쪽 여백을 15로 수정을 해주고 문단 아래 간격을 10으로 수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에서는 기준 크기 먼저 1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장평 95로 변경, 자간 5%로 변경을 해주세요. 언어 대표를 한글로 변경하고 탭키 누른 다음에 글꼴에서는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 글꼴을 궁서로 입력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추가 버튼 누르고 목록에 윈드가 만들어졌죠. 이제 설정을 누르면 블럭 설정된 곳이 윈드라는 스타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의 표를 클릭해서 표 만들기에서 줄수는 5, 칸수는 6으로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 체크, 만들기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표 안의 내용은 모두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그리고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문자는 모두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선택, 평균에 대한 부분 여기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배경색 지정된 셀 블럭 설정하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 색 선택한 다음에 면색을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하기 위해서 평균 아래 여기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계산하면 소수점 아래 2자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 캡션을 만들어야 되죠. 캡션 만들기는 위에 표에서 왼쪽에 가1 써있는 곳 오른쪽 역삼각형 누르고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블럭 설정하고 입력을 해서 캡션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을 다시 한 다음에 글꼴 여기도 도둠에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캡션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표 안에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선 모양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모든 셀 블럭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선 모양을 먼저 이중실선 선택, 바깥쪽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행만 블럭 설정,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이중실선, 아래를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균 제일 아래쪽 셀 선택, 다시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대각선 탭으로 가서
X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셀 높이는 조절할 필요 없지만 만약 조절하고 싶다면 블록 설정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한 번만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차트를 만들 건데요. 표 아래 빈 줄 하나만 더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색깔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먼저 만들어집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본문과의 배치만 글자처럼 취급으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표 바로 아래로 차트가 이동했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 아래 빈 줄 이렇게 드래그해 놓으세요. 차트의 너비는 표의 너비와 비슷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다시 범례 위쪽에 흰 부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로막대형을 선택, 묶은 가로막대형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세요.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하면 세로축, 가로축, 범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행으로 선택되어 있죠. 열 선택하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는 범례가 연도로 나타나고요. 가로축은 숫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로 선택, 다음 눌러주세요.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X축과 Y축 되어 있는데요. 마법사에서는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X축이 세로가 되고요. Y축이 가로가 됩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가로축 아래에 단위 TOE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그래서 Y값 축의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을 했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목 글자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제목 모양 들어가죠. 배경 탭에서 선 종류, 종류는 한 줄로 변경, 색상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에서 그림자를 체크하고 위치는 2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선택한 다음에 지시된 것처럼 굴림으로 먼저 변경, 속성은 진하게 속성,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왼쪽에 수력, 풍력, 수소, 연료, 전지 되어 있죠. 이 글자 제일 위에 글자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되어 나타나죠. 글자를 그대로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하면 차트 속성 나오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 더블 클릭할게요. 축 이름표 모양 대화 상자에서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먼저 변경하고요. 글꼴 속성은 보통,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가로축도 선택해야 되는데요. 숫자의 살짝 위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마우스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움직이지 말고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이름표 모양 대화 상자 나타났죠. 여기에서 다시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속성 보통, 크기 10포인트 지정,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 단위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 속성 보통, 크기 10포인트 지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범위에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속성 보통, 크기 10포인트 지정을 하고요. 배경 탭에서 보면은 테두리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숫자로 되어 있는 가로축의 단위 보도록 할게요. 최소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는 10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단위는 100단위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범례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역시 이거 그냥 변경하지 않고 놔두도록 하세요. 차트 입력 상태에 되어 있는데 차트 바깥쪽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바깥쪽 테두리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차트 입력 상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에 1번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입력에서 수식의 위에 FX를 눌러주세요. 수식 편집기에서 키보드에 있는 글자 먼저 G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 첨자 눌러주세요. 소문자로 N키 눌러주고 화살표 키 한 번만 오른쪽으로 눌러주면 커서가 이렇게 커지죠. 이퀄 먼저 하고 다시 알파벳 N 그리고 위첨자 하기 위해서 클릭 그리고 숫자 2 눌러주세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눌러주면 커서가 다시 커지죠. 위에서 분수 클릭을 해주세요. 분자의 내용인 H 먼저 입력 그리고 위에서 위첨자 그리고 숫자 2 눌러주세요.
분모 해당되는 부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4, 그리고 파이가 입력돼야 되죠. 입력할 모양을 찾아서 파이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첨자 숫자 2 눌러주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주고요. 그리고 대문자 K, 소문자 M2, 다시 위첨자 눌러서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모두 입력이 완료됐죠.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몇 칸만 스페이스바로 띄워주고 다시 2번 입력해서 수식 FX 눌러주세요. 극한에 해당되는 글자 선택, 그리고 소문자 LIM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무한대 되어 있는 이 문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는 소문자 N 입력하고 뒤에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대문자 P, 그리고 아래 첨자 선택, 다시 알파벳 소문자 N 입력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른 다음에 이퀄, 그리고 1 빼기까지 입력하고 분수 선택, 분자에는 9 입력, 그리고 위첨자 숫자 3, 분모에는 10 입력, 다시 위첨자 숫자 3을 선택을 해주세요. 화살표 키 오른쪽 키를 2번 눌러주세요. 커서가 커지면 다시 이퀄 입력하고 다시 분수 선택, 분자에는 271, 그리고 분수에는 1000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으니 다시 넣기 눌러줄게요. 이제는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보기를 다시 100%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서 먼저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30으로 변경, 높이는 14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면색 지시되어 있지 않죠.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면색 누른 다음에 임의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것보다 살짝 어두운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글상자를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커서 깜빡이죠? 우선 내용을 입력할게요.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해주세요. 수평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테두리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들어가죠. 기본 탭에서 너비는 100, 높이는 15를 지정을 해주고요. 선택으로 먼저 가주세요. 테두리 보면은 반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채우기 탭으로 가서 면색 파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수직 정렬은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아래쪽 그림이 나타나는 뒤쪽 배경 도형 만들 텐데요. 다시 직사각형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 너비는 120으로 지정, 높이는 50을 지정하고요. 색깔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채우기에서 색깔은 뒤쪽보다 조금만 밝은 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설정 누르기 전에 모서리를 보면은 공유를 지정해야 되겠죠. 선택으로 가서 둥근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뒤에 도형과 글상자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도구 모음의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림 삽입을 위해서 입력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2.jpg를 선택,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로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우선 크기 조절할게요. 크기는 너비는 40, 높이는 35를 지정해주고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탭으로 가서 그림 효과는 회색조 선택, 설정 눌러주면 그림 앞으로 나타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선택한 다음에 풍력이라는 책갈피를 선택하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옆에 풍력 발전기 글맵시를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입력을 했다면 글꼴 선택한 다음에 궁서로 변경해 주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에서 목록을 열어주는데요. 축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도형과 비슷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수축을 정확히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파란색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크기는 50에 30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파랑되어 있는 걸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으로 변경하는데요. 여기도 색상 테마는 오피스 상태에서 변경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위치를 조절해 놓으세요. 아래에 나타나는 도형은 다시 보기에서 폭 맞춤 선택하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형 이제 만들 텐데요. 입력해서 다시 도형 선택할게요. 뒤쪽에 도형부터 만들면 되겠죠? 원으로 되어 있는 타원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를 먼저 해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가서 너비 지정하는데요. 타원에 지정되어 있는 너비 18, 높이 18로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은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면 되죠. 채우기에서 면색해서 다른 색깔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사각형 다시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로 만들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고요. 숫자 1 선택, 블록 설정해 주세요. 먼저 굴림으로 변경부터 하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직 정렬, 가운데 정렬 맞춰 놓고요. 그리고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 맞춰 놓고요. 수직 정렬도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도형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 크기 조절해 주세요. 너비와 높이 모두 12로 지정을 하면 되죠. 면색은 채우기에서 흰색 선택되면 됩니다. 선택으로 가서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이 두 개 도형은 먼저 살짝 선택해서 다시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오른쪽에 도형을 다시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지정하고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도형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크기는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서 종류는 파선 또는 실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은 색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글자는 아래 제일 긴 글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정렬 맞춰 놓도록 할게요. Shift 누르고 3개 도형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도형 도구 모음에서 맞춤, 중간 맞춤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다시 앞에 도형만 2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가운데 맞춤에서 이 수평 정렬도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도형 크기를 봤을 때 이 점선 사각형 도형이 높이가 너무 크죠? 살짝만 다시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화살표키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아까 정렬했던 것처럼 맞춤에서 설정, 정확히 가운데 정렬 맞춤해 놔도 됩니다. 3개의 도형을 같이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해주세요. Ctrl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Ctrl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글자들 수정을 해주세요. 숫자 뒤에 있는 도형은 색깔 모두 달라야 되죠. 도형 더블 클릭하고 채우기에서 색깔 각각 다른 색이면 아무 색을 지정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3페이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엔터키 2번 눌러서 빈 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내용을 엔터키를 누르지 말고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단도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각 주 먼저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자에 대한 부분은 커서를 뒤에다 놓고 한자키 눌러서 한자를 한글 괄호 한자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서 빈줄을 만들고요. Ctrl F10키를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하트 모양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행사 개요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아래의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주는데요. 1, 2, A, B 이 써있는 것 빼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서 빈줄 하나 만들어 놓고요. Ctrl F10 누르고 바로 넣기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해상 풍력에서 0구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커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표 만들기를 해서 줄수는 6, 칸수는 3을 선택하고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글자처럼 취급 체크한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셀의 너비 조절하지 말고 내용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셀 합치기를 해야 될 부분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셀 합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누르면 셀 합치기 할 수 있죠. 이제 내용 입력하세요. 너비 조절 안 했으니까 살짝만 조절해도 되고요.
아직 조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높이 조절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선 아래 내용까지 마저 입력할게요. 표 아래에 빈 줄 하나 만들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 줄엔 엔터키 다시 누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줄로 다시 이동해서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 선택한 다음에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갈피는 이미 만들었고요. 덧말 넣기 할게요. 입력해서 덧말 선택을 해주고 덧말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위치는 위 선택되어 있고 넣기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머릿말 나와야 되죠.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쪽으로 가서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선택, 머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풍력은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위해서 서식으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은 두 줄, 글꼴은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면색에서 색 없음 된 것을 노랑으로 지정하는데요. 반드시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노랑을 지정을 해줘야 RGB 값이 255, 255, 0으로 답안 파일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을 삽입하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문단 있죠? 여기에는 앞에 들여쓰기 2칸 되어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로 2칸을 띄우거나 Alt T를 누른 다음에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주 지시되어 있죠. 흰 재생 에너지 뒤에 커서를 놓고 그리고 각주를 입력해서 각주 선택해서 내용 입력하세요. 각주의 구분선은 5cm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습니다. 각주의 번호가 원문자, 대문자 A로 되어 있죠. 번호 모양 선택해서 원문자, 대문자 ABC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화면 위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커서는 풍력의 앞에다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림 삽입을 위해서 입력해서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림의 이름은 그림사.jpg 선택,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은 이 앞에 그림만 나타나야 되죠. 그림을 먼저 선택을 하고 위에서 그림 도구에서 자르기 선택, 그리고 자르기를 해서 해당 그림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와 높이를 모두 4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의 왼쪽만 2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의 위치, 기본 탭에 가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 가로 세로 문단 상태, 아래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림의 왼쪽에 마지막 글자들 차는, 전, 오, 는, 발, 나 이렇게 나타난다면 더 이상 수정할 것 없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 소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행사 개요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음영색 지정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을 먼저 지정하고요. 음영색 선택을 해서 여기에는 파란색을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에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는 이 줄을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줄 간격 지시되어 있으니까 줄 간격 먼저 180%로 변경해 놓을게요. 블록 설정된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번호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문단 번호 모양은 사용자 정의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비슷한 게 있다면 비슷한 걸 선택을 해도 됩니다. 우선 위에 있는 것 이걸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 먼저 번호 모양은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비 조정의 값을 먼저 2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고 다시 2수준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 대문자 ABC 되어 있죠. 변경할 필요 없고 너비 조정을 30포인트 그리고 정렬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다시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AB로 나타날 부분 블록 설정해주고 서식 탭 오른쪽 끝에 가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아래도 다시 선택한 다음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아래에 있는 제목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까지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밑줄 지정되어 있죠? 해상 풍력에서 영구까지만 블록 설정, 밑줄 지정을 해주고 강조점 지정되는 해상 풍력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확장 탭에서 강조점 같은 모양을 찾은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뒤에 있는 기술 개발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강조점 모양 찾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표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변경할게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상태, 모든 내용은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ESC 한 번만 누르고 너비 조절이 필요한 셀 위에 글자 보고 맞춰서 이렇게 너비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높이 조절 따로 안 했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높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높이 조절했다면 마우스로 다시 셀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몇 번 눌러서 제일 작게 하고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서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모두 블록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테두리 지정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이중실선, 그리고 위와 아래 선택, 다시 선 없음 선택, 왼쪽과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실선, 이번엔 아래를 선택, 그리고 첫 번째 행은 셀 배경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배경 탭으로 가서 그라데이션 선택, 유형은 수평 선택을 하고요. 옆에서 줄무늬 선택,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을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에 마지막 글자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먼저 도둠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장평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평은 11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진하게 속성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이 아래에 쪽 번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빈줄에 커서를 놓고 쪽으로 가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를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고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해서 원문자 숫자로 선택을 해주세요. 시작 번호 2번 선택을 해주고요. 줄표 넣기 체크 해제해 주세요. 이제 넣기 하면 아래쪽에 쪽 번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정할 거 있는지 실수로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정답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